텔레레레레레레레레 텔레레레레레레레레레. 여보세요? 네, 민수 어머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 민수 담임교사입니다. 그게 민수가 지난주에 숙제를 안 해봤더라고요. 그런데 숙제가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던 것 같고요. 또 친구들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기다리지 않고 불쑥 끼어든다거나, 또 어떨 때는 흥분해서 수업 시간 내내 계속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제가 옆 친구랑 좀 몇 번 떠들어서 주의를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민수가 성격이 적극적인가 싶었는데,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친구들을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우리 민수가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주의력 결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집에서는 어떤가요? 어머, 선생님, 안 그래도 저희도 고민이었거든요. 말씀하신 증상이 집에서도 쭉 있었어요. 치료를 받아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병원에 상담받으러 같이 가볼게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에게 ADHD 증상이 나타나 고민인 40대 주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아동 ADH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아동 ADH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종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원장님, 영상에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주의를 조금 받았습니다. 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의심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ADHD가 정확히 뭔가요? 네, ADHD의 한글 진단명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네. 일단 병명만 들어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요. 네.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비정상적으로 과잉 행동을 하며 충동성을 보여주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주의력 저하나 과잉 행동이 사회 직업적 능력을 방해할 정도로 좀 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 상황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관계나 학교 생활에서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인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아동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질환으로 분명한 뇌의 기능적 이상을 가진 신경발달 장애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ADHD는 저희가 정말 옛날부터 미디어에서 많이 접했던 질환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아동 ADHD, 그러니까 아동 환자가 어떻습니까?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를 좀 같이 보시면, 네. ADHD 상병으로 진료를 본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요. 네.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래요? 특히 이제 증가세가 해가 갈수록 더 이제 가팔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2021년에는 10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9세 이하와 10대를 합치면 전체 환자의 65%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종합해보면 ADHD로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중에 아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는 이제 ADHD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네. 전 세계적인 ADHD의 유병률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ADHD도 오늘 특히 아동 ADHD에서 알아볼 거잖아요. 네. 아동과 성인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네, 아동과 성인이라고 ADHD의 진단 기준에 차이를 두지는 않지만, 성인과 아동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ADHD를 진단을 하려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부주의나 그다음에 과잉 행동 또는 충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인에서는 이제 과잉 행동은 잘 나타나지 않고 주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직장에서 좀 실수를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이나 마감을 지키는 걸 어려워하고 네. 감정 조절을 힘들어하는 등의 증상을 주로 보이게 되고요.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잉 행동이 좀 많이 나타나고 소리나 빛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나, 물건을 자주 분실하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또래 갈등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아이가 좀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고 좀 산만한 경우에는 네. 아이니까 그런 거야. 네. 아이니까 저렇게 집중도 못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하고 그냥 지나치기 쉽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ADHD인데 그냥 좀 조용히 좀 지나가는 경우. 네. 네,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이제 조용한 ADHD라고 불리는 경우가 오. 있는데요. 네. ADHD 증상 중에 과잉 행동보다는 이제 주의력 결핍이 주요 증상인 이제 ADHD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과잉 행동이나 어떤 충동성 같은 것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 좀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조용한 ADHD는 일단 기본적으로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교실에 얌전하게 가만히 잘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네.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이제 준비물이나 안내 사항을 잘 까먹고 오, 네. 물건을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려서 산만한 것하고도 이제 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활발하게 놀다가 음. 수업 시간이 되면은 자리에 잘 앉아서 집중을 잘 한다면 요거는 뭐 과잉 행동이지 ADHD라고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한 가지 상황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여러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어머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집중을 잘 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잘 할 수 있으면 ADHD가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이제 다양하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놀이나 게임을 한 4-4시간 집중해서 할 수 있다 그래도 네. ADHD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요? 예,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게 단시간 내가 깊게 집중할 수 있는 단기 집중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집중력 네. 그다음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 변환이나 전환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 3시간 정도 집중해서 게임을 하다가 네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는 1분도 집중을 못 한다. 이러면 이제 집중 변환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좋아하는 것만 집중하고 다른 걸 집중할 수 없다면 이것도 이제 주의 집중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좀 잘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또 궁금한 게 방금 또 ADHD가 신경 발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정확한 원인이 이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제 위험 요인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라면 이제 다친 원인은 이제 넘어진 거지만 네. 뭐 미끄러운 바닥이라든지 큰 신발을 신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넘어지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ADHD도 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유전적인 경향성인데요. ADHD로 진단된 아동의 학부모나 형제들은 ADHD로 진단이 될 확률이 이제 한 2배에서 8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어떤 ADHD를 유발하는 특정한 유전자가 발견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임신 중 음주나 흡연을 하거나 신생아가 미숙아이거나 저체중인 경우, 그다음에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가족 내 갈등이 심하고 양육 스타일이 좀 적대적인 경우에도 발병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신경학적인 이상인데요. 이제 대뇌가 있으면 이제 머리 안쪽에 깊은 곳에 있는 대뇌핵과 네. 그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이제 전두엽하고 사이에 그 뇌회로에 기능적 이상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도파민이나 노르에프리프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같은 것들이 네. 위험 요인으로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ADHD 특히나 아동에게 이렇게 이 질환 판정을 받으면 부모님이 너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아이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 아동 ADHD로 인해서 뭐 2차, 3차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은 이제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로 학교 생활이나 또래 관계에 잘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돼서 사회에 좀 부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칭찬이나 어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워서
되어서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요. 네. 그 결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다시 받아서 지속적인 실패와 자신감의 손상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이제 쉽게 좌절하고 문제 해결 능력, 사회생활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불안장애나 우울증, 품행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아동 ADHD를 겪는다면 이후에 또 성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ADHD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한 절반 정도는 성인에서도 이제 그 증상을 유지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따라서 반드시 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의 가장 핵심적인 치료는 약물인데요. 이건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6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약물 치료가 1순위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한 다음 이제 동행인이 주면 좋은 치료가 이제 뭐 놀이 치료나 감각 통합 치료, 뭐 ABA 뭐 이런 치료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네. 미국 정신건강연구소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와 이제 부모 교육이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도 전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좀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약물을 제외한 이제 어떤 치료도 ADHD의 핵심 증상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반드시 잘 해야 되고요. 놀이 치료나 감각 통합 치료는 이제 또래 관계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거지 ADHD의 핵심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이제 약물 치료뿐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이게 뭐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네요. 그러게요. 네. 정말 뭐 네. 오랜 시간 좀 꾸준히 이렇게 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질환인데, 그러면 아동 ADHD 그 환자 주변에 있는 뭐 가족이나 네. 친구가 좀 주변에서 좀 어떻게 신경을 써줘야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ADHD 환아라고 해서 뭐 네. 특별한 양육 방법이 정해진 거는 없고요. 네. 일단 양육의 기본이죠. 일관성. 네.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이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 이제 반드시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양육자의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엄마가 뭐라고 했지, 혹은 아빠가 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되물어서 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면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는 목표, 너무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되고요. 네. 할 수 있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공부하는 장소에서 장난감이나 만화책,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조금 치워서 이제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를 없애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줄러나 뭐 플래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본인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교육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동 ADHD의 정의나 원인 또 치료 방법에 대해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선생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뭐 크게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뭐 엔지니어 분들이나 뭐 CEO 분들 아니면 뭐 의사 중에서도 ADH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잘 치료받는다면 대부분 문제 없이 잘 성장하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아동 ADH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오종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